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2024 미국 대선 경제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이 투표를 하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국 대선 어떠한 정책이 있고 또 수혜주와 방향성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2부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일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요 정책들을 이야기해보면서 주요 기업들, 수혜주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반도체 칩스법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수혜주를 볼 수 있고 정책의 방향성 볼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테럼프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기업들 투자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거를 사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수 자체가 막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 자체가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위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저가를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그런 논리하고 부합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끝나고 매수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이 TSMC 쪽 관련해서 돈은 TSMC가 벌고 있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반도체 섹터는 그 전까지는 약간 겁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도 먹을 수 있고 약간 지수가 상방에 좀 막힐 수 있는 분위기라면 오히려 그거와 관련해서 우선 그 불확실성 이슈로부터 조금은 벗어나 있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하면 기업들 투자 재개될 것이고, 그러면서 분위기 자체, 증시 자체에 대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솔직히 뭐 칩스법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끝나고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반도체 주가들을 좀 상방이 막혀있고 지지부진한 원인 본인에게 있다고 보실까요? 네, 제가 죽을 죄를 졌는데요. 네. 우선은 어메리칸 퍼스트 아닙니까? 네. 예, 저희 나라부터 잘 살고서 그 다음에 외국 기업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까지 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조금 돈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뭐 더 낸다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다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이런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던가 아니면 계속 그 전까지는 좀 괴롭힐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는 대선 전까지 좀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흥미스의 입장은 좀 이번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해리스 입장으로서는 바이든 정책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 입장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폐지가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게 어떻게 상하이원에 대한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그 통과하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호재도 해리스가 당선돼도 시장의 호재는 없습니다. 왜? 이미 바이든 정책에서 이미 한번 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반도체가 올라왔던 거는 HBM이라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효과로서 많이 올라왔던 거지. 지금 반도체가 대부분 거의 30-40%, 많게는 5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저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66,000원, 65,0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론을 또 제시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럼프하고 또 동일한 입장으로서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를 잡아내는 것보다는 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반도체를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삼성전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시긴 네. 했지만 충분히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닥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한번 클릭하시고 그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네. 하면은 240주선을 이탈했어요. 당일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64,000원, 63,000원 이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한 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차트를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240주선을 이탈했을 때 과거의 당시에 그 기점부로 마이너스 16% 또는 많게는 29%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려온 거는 마이너스 4%, 5%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의 당장에서 엔비디아에게 HBM3 8단 적층을 뭐 납품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미 선반영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블랙웰이 출시되는 게 4분기부터란 말이죠. 이제 4분기부터 출시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추격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꼭 굳이 선거가 끝나고 반도체를 보자 이게 아니고 선거 전에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반등의 기점을 찾아보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이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수출 산업은 같이
하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 미국이 경기가 만약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가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다면은 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되면서 원달러 환율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수출주한테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섹터를 사실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를 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신흥 시장에 대한 이런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벤치마크로서의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고 추후에 만약 미국의 제조업 경기나 이런 것들이 살아났었을 때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의 뭐 차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다면 그때 가서 공략해도 저는 충분히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후보 모두 다 지금형 구간에서 반도체 아무리 주가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공략 넘어가 보시죠. 전쟁입니다. 아니 먼저 이거는 흥미수 후보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니 대선 토론회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대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전쟁을 종식시키죠? 총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다. 혹시 지금 당장 예? 전화 가능하신가요? 저 빨간 버튼 여기 있어요. 네? 그렇게 강력하게 또 어필했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은 뭐 해리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의 당장에서는 뭐 전쟁을 당장에 종식시키진 않더라도 지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리스가. 그래서 이 너무나 이제 권력에 대한 이제 힘을 역용하는 그런 나라들로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쟁이 종식되기에는 다소 좀 지금은 좀 힘들 구간이다. 왜냐면은 물론 지금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종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만약에 이 자리가 휴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방산주라는 거는 전쟁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전쟁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수출력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하더라도요. 하기 위한 조건은 트럼프는 분명히 이럴 거예요. 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유럽 내에서도 이제 무기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무기에 대한 지원을 끊기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한 무기를 수입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미 폴란드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서도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현대로템이 이미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수주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하면은 방산 쪽에서는 수출이거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다 가지 않을까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은 제 업종 아닌가요? 아니, 트럼프 건데? 트럼프 후보가 방산 탑픽으로 일부에서 네. 그 현대 로템을 제시하셨는데 그죠. 그 뭐 본인도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죠. 아니 뭐 트럼프가 좋다면은 해야죠. 그럼 본인의 탑픽은 없다. 하지만 좋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저도 탑픽은 현대로템입니다. 공통된 탑픽이 현대 네. 로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좀 방산주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오히려 뭐 재건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 총개혁 사건이 있었을 때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저 사람 되면 망했다. 지원 못 받겠다. 이게 제일 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또 같이 물타기를 했던 분이 하나 있어요. 머스크. 그 두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린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샀다가 물린 케이스 또 2차 전지 샀다가 또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지지한다라고 해서 혹시 수혜받을까봐 물린 케이스인데 저는 우선은 아까 현대로템이나 방산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가 지금도 항상 그 예산안 통과했었을 때 반대하고 있는 쪽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 없이 뭐 나토만 갖고서 러시아를 대응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트럼프는 본인들 나라에 대한 부분들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외쪽 이 미국 외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안 쓰고 싶다. 오히려 분담금 내라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요. 지금 몇백조 시장이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게 여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할 때는 매크로하고 같이 엮여야 됩니다. 매크로 플러스 테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는 결국에 금리 인하는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 업종이라고 한다면 건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많은 또 건설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 해리스 후보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택 가격이 미국 내에서 높기 때문에 그 주택을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다시 또 확대를 될 것이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바라봐야 된다. 매크로도 맞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 또는 중동 전쟁이 갑자기 종전이 된다거나 그랬을 땐 이 재건과 관련된 이 수요 요게 증가될 거고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의 경기 요게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뭐 최근에 유가도 그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듯이 결국에 이런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 건설 경기는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나주는 그게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기계도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는 거지. 아, 네, 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탑픽도 좀 제시해 주신다면 건설 기계에서 뭘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전통적으로 약간 끌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HD현대 건설기계나 HD현대 인프라코어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 미국 쪽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건설기계 섹터 중에서 제일 탑픽주가 보통 뽑히는 게 캐터필러입니다. 그러면 그 캐터필러를 고객사로 데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보면 보통 진성 TC가 먼저 부각을 받고요. 그 다음에 동일고무벨트가 그 다음 부각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는 캐터필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진성 TC나 동일고무벨트가 맞고 만약에 그냥 국내 쪽 관련해서 이런 이 중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앞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HD현대 건설기계나 HD현대 인프라코어 아니면 또는 뭐 데모나 뭐 현대 에버다임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건설기계 관련주까지 탑픽주 함께 꼽아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미국 하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먼저 흥미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견 갖고 있고 어떤 탑픽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을 다시 한번 찍어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서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본다라고 하면 뭐 셀트리온도 아직까지는 견고한 흐름으로서 우상향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바이넥스 또는 뭐 ST팜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물보안법이 이미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세론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겠지만은 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중국 때리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의 반사익으로 수혜받는 게 국내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다 가지 않을까. 기준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고 그 밑쪽으로는 셀트리온이라든지 ST팜 또는 바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때리기에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역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본인만의 탑픽주가 있을까요? 때리는 건 제가 잘 때립니다. 예, 때리는 건 제가 잘 때리는데 예, 저는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는 우리가 누가 되더라도 우선은 중국 때리기 쪽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트럼프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그 약간화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 조금 싼 가격에 있는 약품들을 시장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약간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쪽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왔었을 때 좀 그나마 그래도 해리스보단 낫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ST팜, 뭐 바이넥스 마찬가지, 삼바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다 이렇게 네 가지 통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히려 좀 제약바이오가 본인의 지지율과 더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2차 대선 토론회 이후 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럼 제약바이오주 지금 좀 잠시 쉬어가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 오히려 눌렸을 때 더 사야 된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만약 상방을 막는 키워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시작. 자, 그 두 가지에 맞물리는 게 결국에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나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침체 예약이 나오면 그쪽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그 헬스케어 업종도 마찬가지. 보통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왔을 때 미국 S&P 500 그 finviz.com 들어가 보시면 헬스케어 쪽은 버텨요. 근데 반도체나 빅테크는 무너집니다. 경기와도 나름대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장점과 또 금리 인하가 시작을 했었을 때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대선 전까지도 충분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 내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뭘 매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총 정리를 해봤을 때 모든 정책 내에서 우리의 탑픽을 꼽아본다라고 한다라면 아까 공통적인 게 방산이 있기도 했지만 각 후보별로 지금 시장에서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CS 윈드, CS 신재생 에너지. 일부와 마찬가지네요. 네, 왜냐면은 바닥이에요. 네. 바닥이는 사봐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번 수혜를 본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종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헬스케어에서는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 이런 종목들도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와 셀바스 헬스케어 네. 두 가지 종목을 좀 대선 관련해서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테론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일부에서 현대 로템을 말씀해 주셨기 네. 때문에 그 외의 종목 탑픽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미국 내에서 IT 기업들이 텍사스 지역이나 이런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결국에 이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에너지를 좀 얻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결국에는 이 태양광 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가능성을 좀 열어줄 거다. 그래서 오늘 대선 토론회에서도 열렬한 팬이다, 약간 이 태양광 쪽에 대한 열렬한 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기업 내에서는 이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을 대표적인 이 태양광 탑픽주로 뽑고 있는데 결국에 이 만약에 신재생 쪽에서 하게 된다면은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당연히 뭐 대명에너지나 SDN이나 이런 애들이 보는 게 맞겠지만 조금 긴 관점에서 차라리 하나 시스템이 조금은 덜 움직이면서 좀 끌고 가긴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탑픽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본 소감 한 말씀과 함께 대선 관련주를 좀 이 수혜주를 찾고 싶어하는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차적인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열띤 토론회에서 제가 이겼죠. 제가 월등하게 이겼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일단은 먼저적으로 해리스 관련된 업종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의 어쨌든 간에 앞서 설명했던 거는 대전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성으로만 바라보자. 이거를 내가 주도 업종을 하면서 비중을 실어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락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단발적인 재료로 또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나 투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소감 한 말씀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래도 말 좀 하네 정도?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리스에 대한 눈높이 컨센 자체가 워낙 낮았어요. 또는 증권사 리포트로 따지면 커버가 안 되는 후보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괜찮아졌다. 생각보단 괜찮았다는 거지.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뭐 트럼프를 잡았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올라온 거다. 그래서 이 대선 전까지는 뭐 사실 누가 된다라고 베팅하는 관점보다는 누가 어차피 흐름은 돌고 돌 것이다. 그러면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쫓지 마시고 그 다음 주자가 만약 트럼프 쪽에 다시 또 지지율이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된다면 당장 사자마자 움직이지도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깔아두시고 또는 방산주 깔아두시고 부각받았을 때 파는 전략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두 분의 소감과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2024 미국 대선 수혜주를 찾아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경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